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에스더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전체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1절,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시절이란 제1차 포로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세계사에서는 헬라어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어머니가 고레스의 딸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이 있는 성경의 7권의 책은 다니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입니다. 2절,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 왕궁에 있는 왕좌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수산궁은 19세기 말 학자들에 의해 사막의 모래더미에 묻혀있던 유적이 집중 발굴됨으로써 에스더서의 역사성을 증명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궁이 4개였는데 수산궁은 겨울궁이었습니다. 4궁 중에서 왕이 가장 장기간 머무는 곳이었고 국가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었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요새화되어 있어서 당대 최고의 수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기 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3절, 그가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치한 지 3년은 주전 483년에 해당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즉위하고 2년간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와서 이집트 승전 축하 연회였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재차 그리스 침공을 하기 위해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전쟁 기운을 북돋우려는 일종의 전군 지휘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그는 180일 내내 자기 왕국의 광대한 부와 영예와 화려한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해도 되는데 180일이라고 한 것은 그 크기의 어마어마한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잔치가 6개월이나 계속된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광활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각처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각 지역의 수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잔치에 참석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5절, 이 기간이 끝나자 왕은 왕궁의 비밀 정원에서 수산 왕궁에 있는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수산성에 거주하는 자기의 친위병들을 위한 연회로서 전쟁 참여와 지원을 위해 그들로부터 자기에게 대한 확신과 충성을 위한 맹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높고 낮은 이란 군사적인 계급일 것입니다. 6절, 그 정원에는 흰색, 초록색, 푸른색의 고운 삼배 휘장들이 자주색 고운 삼배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걸려 있었고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으로 모자이크된 바닥에 길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을 묘사하는 문장들은 동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탄의 표현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한 감탄의 뉘앙스를 반영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따가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 6,600제곱미터의 넓은 왕실 정원에 화려한 형형색색의 휘장이 쳐졌다고 생각해보면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것입니다. 수산성 터를 탐사한 고고학자들은 대리석 기둥들이 실은 석회석이었다고 보고합니다. 그 기둥은 높을 뿐 아니라 매우 굵어서 그 꼭대기에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장대하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매년 받아들이는 황금이 14,560달란트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은으로 만든 의자도 있을 법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 정복에 실패했을 당시에 페르시아 막사에서는 금으로 만든 침대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그리스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자인 페르시아 왕이 가난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하는가? 이런 기록은 페르시아 왕궁의 호사스러움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해 줍니다. 왕궁의 비밀 정원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묘사된 것으로 보아 에스더서의 저자는 페르시아에 거주하며 그 왕국을 목격하고 기록한 자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화려한 궁전과 거기 연결된 정원과 뜰을 갖춘 건축 양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왕궁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안에 배치되어 있었고
당시 성벽과 왕궁 사이에 있던 뜰의 넓이가 약 6,600제곱미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넓은 왕궁의 뜰은 수산의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7절, 금잔으로 마실 것을 내왔는데 그 잔들은 모양새가 각각 달랐고 왕의 포도주는 풍부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잔치의 규모나 참석한 사람들의 수요를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잔에 잔마다 디자인이 달랐다는 것을 보면 그 많은 잔들은 다른 민족들을 정복한 후에 그 노획물로 가져온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8절,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손님들이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라고 궁전의 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큰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서 단번에 마시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단숨에 마시지 못했을 때는 다시 술잔에 가득 채워 다시 단번에 들이키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때 왕이 이 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시기를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고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라는 것은 각각 마음껏 마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와스디 왕비를 왕관을 쓴 차림으로 왕 앞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기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비의 왕관은 유럽 스타일의 왕관이 아니라 페르시아 스타일의 터번이었습니다. 흰색과 푸른색 바탕의 천 위에 아름다운 보석을 장식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 첫 부분에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잔치와 127도의 지방관들과 술 마시며 유흥을 즐기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왕의 마음에 가득하던 권력욕을 이해해야 페르시아 유대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누구와 왜 싸워야만 했는지, 그들이 처했던 위험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이 독재자의 뜻에 달려있는 고대 근동적 폭군 정치의 전형을 페르시아에서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생존 자체를 위협받았습니다. 주권적 힘을 모두 빼앗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 정부의 정치에 참여하여 자민족의 유익을 위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페르시아 왕궁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과 사악한 계략이 범람하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곳에 기죽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 같은 때에라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